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릴레이 인터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혁명 바람이 거센데요. 그저께죠. 현역 의원들을 이긴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있는데 조금 아까는 은평을의 김우영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은 남양주 을의 김병주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 지역하고 그렇게 인연이 많지 않은데 네.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예. 근데 저 선거 운동은 총 몇 달 전부터 하셨죠? 글쎄요, 작년 5월부터 했으니까 한 아, 10개월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변화의 흐름을 네. 어느 정도 쭉 체험을 하셨을 텐데 네, 언제쯤부터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7월 말에 사실은 권리당원 네. 신규 확보가 하는 시점이 7월 말까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7월 말경에 이제 음. 될 수 있다고 좀 자신감이 생겼죠. 아, 왜냐하면은 네네네. 그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에 일반 여론조사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7월 말까지 모집된 권리당원만이 네. 투표 권한이 있거든요. 맞아요. 6번 당비를 내야 되니. 네네네. 그래서 저는 신규 권리당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목표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지역 사람들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모집을 네, 어떻게 네. 할 수 있느냐. 네. 그럼 아무래도 저 모집된 신규 당원들은 나중에 경선에 참가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첫 번째 고비였기 때문에 네. 그때였죠. 그리고 나서는 깜깜이잖아요. 네네네.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지지받는지 느낌만 알았는데 네. 11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공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박빙 약간 열세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모두 놀라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박빙 열세까지 네. 가느냐. 네. 오차범위 내의 열세고 그래서 대부분 그때 여론 전문가들은 네. 김병주는 맑음, 상대 후보는 흐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간지 몇 개월 안 됐고 상대 후보는 8년을 거기서 정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최선 근데 의원. 짧은 기간에 그랬는데 네. 그다음 12월 달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앞섰고 네. 또 그다음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네. 자신감이 좀 생겼었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김한정 현역 의원이자 네. 재선 의원이에요. 네. 3선에 도전하는 의원인데 네,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는데 네, 무엇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먼저 제가 내려가기 전까지 21대 국회에서 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의원이 절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대통령실 용산 졸속기전 맞아요.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네. 맞싸웠고 그다음 무인기 침투 사건이든 뭐 여러 가지를 윤석열 정부와 네. 폭정과 폭주와 맞서 싸워서 네. 우리 그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를 하니까 우리 지지자나 국민들이 네. 그거를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5월달에 내려갔을 때 네. 많은 분들이 네. 참 잘 싸우고 있다. 또 당신 국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네. 내 정부 질문하면 속이 후련하다.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는 안 돼서 네. 지역에 가서 이제 발로 뛰는 정치를 했습니다. 네.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그 현장을 누비면서 네. 문제점도 찾아내고 답도 찾고 또 네.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네. 대화를 나누고 경청하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바로 그 네.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네.
문제 제기를 적기에 네. 굉장히 잘 하셨어요. 네. 특히 오마이TV에서 그렇죠. 박종호 기자랑 함께 네, 그럼요. 네, 거의 매주 나오셨죠. 네, 예. 매주 한 시간씩 해서 네. 사실 오마이TV와 같이 제가 윤석열 그래요.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워왔죠. 네, 그런 걸 이제 가능했던 것은 네, 이제 경력을 보면 대장이십니다. 네, 한미연합사 네, 부사령관이시고 네, 네. 여의도의 유일한 포스터입니까? 네, 아. 300명 중에 네. 포스타 대장은 딱 한 명이고 네. 장군 출신들은 한 5분 계시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3스타, 별도 투스타, 네. 요런 또는 원스타 이렇게. 결국은 이제 네. 이번 선거의 핵심이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네, 남양주 을 유권자들도 김병주가 제대로 맞서서 싸우고 있다 이걸 인정했다는 거. 네, 그럼요. 그것을 가장 큰 점수를 크게. 줬던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남양주가 막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네. 추진력 있게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육군 대장으로까지 제가 하면서 많은 추진력과 헌신 또 애국심 이런 걸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요. 남양주 을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네. 김한정 의원도 8년 동안 할 수가 있었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지금 정해졌죠? 네, 네, 곽관용 후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86년생, 상당히 네. 젊고 네. 토박이라고 하는데 여기 네. 어떻게 본선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뭐 본선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제가 가상 대결에서 한 10에서 15에서 한 25% 격차로 네. 제가 앞섰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자만해서는 안 되고 네.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네.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해야 되겠죠. 네, 예, 예. 그래요. 어제 그제 이제 네. 경선 결과가 발표될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네. 현역 의원이 이제 대거 탈락됐습니다. 네. 그 예상은 좀 하셨어요? 아니면 아유, 좀 예상보다? 의외였죠. 사실 엊그저께 발표를 20여 군데가 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는 도도한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 국회의원들이 많이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도전자들에게 거기를 보면서 일정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흐름은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잘 싸운 사람들이 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 속에는 음. 우리 유권자와 네. 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된다. 그 심판론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조금 있다 할 뭐 부승찬 네. 네. 그 후보 같은 경우도 네. 대통령실 용산 졸속 기전에 대해서 맞싸워왔고 네. 조금 전에 있었던 김우영 후보 네. 또 상당히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고 네. 저도 그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의 이번에 이겼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역시 국민 저변에는 심판론, 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주요하구나. 네. 앞으로 22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맞서서 국회와 싸워줘라. 그렇게 해서 후퇴한 민주주의, 후퇴한 민생, 후퇴한 안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 하나 하고 네. 또 만약 우리가 가반을 만약에 못 차지한다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는 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더 가속배를 밟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더 후퇴하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구나 네. 하는 것들이 그것의 표현이 이번 잘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 저는 또 하나 이번에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개혁 혁신 공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공천에 가깝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기존 의원들을 거의 그대로 시킨 네. 반면에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첫 번째 고려 요소가 윤석열 정부와 지금까지 누가
잘 맞서 싸워왔느냐, 네. 앞으로 누가 잘 싸울 것이냐, 네. 그것을 가장 큰 1번 고려 요소로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관위원장께서 네. 첫 번째 1차 발표하실 때 네. 발표 내용이 첫 번째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운 사람을 네. 고려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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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사실 공관위에서 면접을 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저 윤석열 정부와 누가 잘 맞서 싸웠느냐, 앞으로 맞서 싸울 사람은 나다. 네. 저다. 네. 그걸 첫 번째 일성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 그래서 현재 우리 민주당 공천의 방향과 네. 저의 궤적과 네. 비슷하구나. 그것이 네.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시대 정신이구나 하는 것이 이번 엊그저께 네. 결과로서 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시대 정신을 어쨌든 결정하는 사람, 네. 그거는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일 텐데. 네, 그렇죠. 이번에 당원과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네. 지하철역이든 거리든 막 만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만나봤더니 어떻든가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들의 실제 바닥 민심은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식당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 뭐 여러분들 만나봐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움이 없다. 네. 또는 어떤 분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또는 어떤 분은 지금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왜 이러느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네.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네네네. 그런 걸 하소연을 오히려 저한테 해요. 네. 그래서 좀 잘 싸워달라. 네. 야당 180석 줬는데 네. 왜 못 싸우냐. 네. 오히려 저를 질책하기도 하고. 근데 김병주는 좀 예외다. 네. 당신은 열심히 잘 싸운다. 이렇게 또 그래요. 격려도 해주시더라고요. 그저께 발표 때 옆 지역구에서 네. 최민희 네. 전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남양주 남양주가 세 개잖아요. 네, 예. 또 다른 데는 김용민 의원이 네, 이제 예. 출마 선언했는데 예. 그러니까 남양주에 최민희, 김병주, 김용민 네, 이 라인업은 어떻습니까? 아주 환상적인 라인업이라고 봐요. 환상적인 라인업을. 네. 네네네. 그 개혁 삼남매 아 그렇게 이미 이제 작전을 짜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같이 한번 어저께 제가 돌아보기도 다 하죠. 전화했어요. 전화했습니까?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하고 김용민 네. 의원하고 돼서 네.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싸우자. 그래서 그 김용민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개혁 삼남매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네. 왜냐하면 남양주는 네. 그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들이 네. 네. 우리 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네. 그 민주당에 있다가 색깔을 바꾸어서 국민의힘으로 가서 예.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남양주 병에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고 있는 조모 씨 같은 네, 경우는 남양주 시장 할 때는 민주당으로 했는데 네. 또 당적을 바꿔서 국민의힘으로 나오고 남양주 갑에서는 조홍천 의원도 네.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그렇죠. 지금 뭐 개혁신당 쪽에서 나오고 다 그런 모양새를 취하니 네. 우리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은 네. 되게 실망스러울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당을 보고 그 사람을 찍는 거죠 우선이.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적을 함부로 바꾸고 또 출마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갑을병 후보 최민희 의원 후보하고 김용민 후보 제가 같이 네. 해서 개혁하고 또 검찰 개혁 네. 각자 다 캐릭터가 분야가 있습니다.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안보 분야.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와 또 폭정과 맞서 싸우는 대표적인 3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쳤면은 네.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분들도 뭉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남양주 을에서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심판한다. 네. 그것이 가장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제의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공동 기자회견도 한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유튜브 3번 다 유튜브 하잖아요. 아, 개혁 연합 삼남매 유튜브. 네. 유튜브도 일주일에 한 그래요. 번씩 할까 지금 제안하고 세분 하는. 공동 기자회견 하면 오마이TV에도 알려주세요. 네, 우리 또 예, 생중계도 예. 되겠네요. 네, 예. 뭐 이쪽 그렇죠. 스튜디오에 오셔서 스튜디오 와서 개혁 한번, 삼남매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이른바 경선 혁명, 네, 바람, 네, 이것이 그동안의 어떤 공천 잡음 이거를 좀 잠재우고 프레임을 네. 결국은 당원과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거구나 판을 이게 네. 긍정적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이제 공천이 거의 네.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다 세팅이 되면은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좀 죽었었는데 네. 다시 살아나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라든가 네. 후퇴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네. 다시 살아나서 꼭 4월 10일에는 네. 투표장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사실 우리 후보들이 네. 더 열심히 뛰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통상 이제 공약 같은 거 할 때도 지역 발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는 슬로건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지역 발전 이슈 음. 이런 것들의 순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네. 지지율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실 텐데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이 민심의 열기가 대단히 높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한두 주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좀 하향 추세였단 말이죠. 네. 이 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장에서 직접 네. 뛰신 분으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공천 잡음이 나니까 네. 일부 우리 지지자분들이 또 많이 우려를 하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론조사에 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잘 그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단일 대우로 이제 되고 하게 되면은 네. 다시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남양주 지역은 저는 네. 뭐 정권 심판론이 아주 강하고 네. 특히 남양주 을은 이번에 경선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김한정 의원과 네. 네. 저와 또 이인하 후보 네, 3인 경선을 그렇죠. 했고 또 50%가 안 되면은 네. 1차에서 50%그 표를 획득 못하면 결선까지 가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요동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저하고 김한정 의원하고 양자 경선으로 갔고 네. 또 김한정 의원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하위 10%에 들어서 뭐 기자회견 하시고 그러니까 네. 막 거기 주목도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인하 예비 후보가 재심 신청을 했어요. 왜 청년 정치인인데 빼느냐? 네. 청년 정치인들을 좀 여달라 해서 재심에 받아들여지면서 3인 경선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저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표와 이나 예비 후보 표가 겹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하게 돼서 이번에 과반 이상의 지지로 네. 압도적인 지지로 이번에 1차에서 끝나버린 거죠. 네. 그랬더니 지역에서 이런 경선에 대한 열기가 본선까지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국방 전문가이기도 하고 안보 네.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도 해오셨는데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국방장관이 네.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난 4일이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공수처에 의해서 이제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이 장관을 출국 금지 해제를 법무부가 했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형태를 현 정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중요 피의자잖아요. 네. 실제 윤
해병대 이 순직 사건은 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서 네. 이것이 바뀌어졌다라는 이것이 가장 큰 의혹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네. 그 중심점에 이종섭 장관이 있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에서 뭐 음. 전화를 해서 네. 그때부터 수사에서 뭐 일사단장을 빼라 어땠다 뭐 이렇게 해서 수사가 바뀌어지고 외압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도 실제 아직 진실 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주요 피의자로 생각을 하고 아직 조사도 네.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국 금지를 한 상태인데 네. 실제 이것은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고 전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은 그 나중에 그 불씨가 대통령까지 갈 확률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호주 대사로 도피성 네. 네. 이런 인사가 아니냐. 근데 대사는 어떻습니까? 일국의 국가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국가를 대표하는데 어떤 범죄에 피의자가 네. 가서 하면은 그 지역에 또 우리 이런 뉴스들이 낱낱이 네. 그 호주 국민들도 알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리고 또 호주에 계시는 교포분들 중에 저한테 문자를 막 보낸 분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촛불 행동이라든가 교민들이 데모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반대 데모를. 네. 그러니까 가서 제대로 임무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국정을 이렇게 네. 진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주 대사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저는 인사로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거나 언론이 봤을 네. 때도 네. 아 이게 뭔가 무리한 임명이다 대사 임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것을 또 윤 대통령이 강행하는 걸 보면은 네. 이 최상병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네.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그럼요.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럼요. 이제 네. 그런 것임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네. 그렇죠. 하는 듯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떠는 거죠. 우리 보통 국민들 눈높이로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저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네. 실제 지금 중요한 이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대사로 임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특히 군에서는 진급을 매번 심의하잖아요. 네네네. 피의자가 되면은 통상 진급 대상에서 빼버려요. 대상자에도 네. 거의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군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이에서도 비슷한 관례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무리한 네. 인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거기에 좀 떳떳하지 못하고 네. 그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자, 그쪽에서 이제 승리하려면 네. 여러 후보들, 기존 후보들과도 힘을 합쳐야 될 터인데 네.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재선까지 했고 네. 또 그 지역에 애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제 힘을 합치는 또 방안도 고심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3인 최초에는 4명이 후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명의 후보들은 저를 돕겠다고 했고 네. 이번에 3인 경선에서 이인하 후보 같은 경우는 낙선이 됐지만은 네. 어제 그저께 전화를 통화해서 돕겠다고 했고 네. 아직 김한정 의원하고는 아직 그걸 풀지 못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힘들 순간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치유 시간을 좀 드리고 네. 다음 주 정도 돼서 네.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예. 자, 어제 그제 밤에 우리가 네. 오마이 TV가 그 결과를 네. 생중계를 하면서 제가 그걸 생중계를 봤습니다. 아, 봤습니까?
네, 우리 의원실에서 아. 전부 그 큰 화면에 띄워놓고 네. 봤었죠. 그러면 그 10시에 네. 공식 발표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겁니까? 결과를? 최종 몰랐죠. 결과? 근데 예측은 가능했죠. 예측은 했지만. 왜냐하면은 네. 권리당원들께서 투표하고 나 투표했다라고 네. 의원실에 막 보고 내지는 알려주거든요. 그 집계한 숫자가 보니까 상당해요. 상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요. 50% 넘기겠구나라고 예측은 했지만은 대단히 조마조마했는데 네. 그날 오마이 TV 오마이TV를 보면서 보셨군요. 봤는데 네. 남양주 어른 많이 분석 안 해주시더라고요. 김병주가 우세다라고 네. 얘기를 간절히 듣고 싶었는데 중립을 유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오시고 네. 아까 그 최민희 의원 네. 또 김용민 김용민 의원, 의원, 네. 김병주 의원, 네, 남양주 삼남매, 개혁 네, 삼남매. 개혁 삼남매로 네. 일단 잠적 이름을 지었어요. 네. 자, 그저께 그런 결과를 만들어준 네. 민주당의 경선 혁명을 만들어준 네. 당원과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네. 또 다른 분을 제가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어려운 경선이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지하고 저에게 또 표를 주시고 해서 민주당 남양주을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는 국민의 명령이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남양주을 주민들은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폭정과 폭주와 맞서 싸워라.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을 추진력 있게 해달라.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4월 10일 날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를 국회로 다시 보내주셔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고 남양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마이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김병주 TV도 있잖아요. 네, 네. 주불리 김병주 있습니다. 뭐 막 구독자가 꽤 많다던데. 네, 요새는 좀 적체되는데 19만 아. 4천. 주불리 김병주도 네, 많이 네. 좀 구독해 주시고 제가 선거 활동하면서 주불리 김병주 TV에서 열심히 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업로드. 네. 바쁘신 가운데 네,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